하하, 바이크를 오래 타기 위해서는, 자, 바이크를 안전하고 오래 탈 수 있는 방법. 첫째, 교통신호를 잘 지킵시다. 교통신호 잘 지키는 거 두말 하면 잔소리죠. 교통신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교통신호 자체가 우리들을 지켜주는 거란 말이죠. 신호를 지키지 않았을 때 머리끝이 곤두서는 그런 경험들은 다 한 번씩 해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신호 안 지키고 통과를 하면은 뭐 내가 뭐 어떤 돈을 번 것 같은 기분입니까? 신호라는 것을 어떤 내 약속을 방해하고 나의 갈 길을 방해하고 나를 성가시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신호가 나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바이크가 욕을 먹고 과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다니는 이 일부 라이더, 뭐 배달원들도 있을 수 있겠고, 배달원들은 음식이 식지 않게 배달을 하기 위해서, 저도 2003년도에 퀵 서비스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에 갖다 주기 위해서는 제대로 신호를 모두 지켜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저도 당시에 신호 위반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순간도 많았었더랬죠. 그래서 이 신호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 위험한 상황까지 스스로를 몰고 가지 말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내야 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나를 몰아가는 그런 주행 패턴, 저도 잘 알아요. 바이크 타면 당기고 싶고, 저도 당길 때는 좀 당기기도 하죠. 그런데 바이크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이 스피드에 목이 말라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렇게 감화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30년 가까이 바이크를 탔어요. 근데 그 중에 바이크를 안 탄 시간을 빼면은 28년 정도 될 거예요. 저도 한때는 정말 많이 쏘고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지막지한 수입 바이크로. 20대는 오히려 좀 천천히 다닌 편이었고, 그때도 뭐 스피드를 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제가 수입 바이크를 처음 제 바이크를 가져본 때가 20대 중반쯤이었거든요. 가와사키 발칸 400이라고 아메리칸 모델인데 마력이 53마력으로 기억해요. 병렬 2기통에 아메리칸 바이크, 뭐 안전장비 개뿔 그딴 거 없고요. 그런 바이크를 나름 스피디하고 타고 다녔는데 30대 초, 중, 후반 때 제가 한참 스피드를 내고 달릴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저도 뭐 그 가운데 사고도 몇 번 겪었지만 그때 30대에 그런 마인드는 아니에요. 지금 바이크를 타도 많은 경험들이 축적돼 있고, 스피드라는 게 어떤 것인가는 몸소 깨우친 바가 많고, 그런 경험이 없는, 많아봐야 바이크 경력 3년, 많아봐야 5년 그 정도 된 친구들이 무지막지 달릴 때 보면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긴 제가 많이 즐겼던 90년대에 비해서 현재 바이크들은 TCS라든지 트랙션 컨트롤이라든지 수많은 전자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전자장비들이 있다고 해서 또 무지막지 달리게 되면은 사고는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데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까지 자신을 끌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바이크를 오랜 세월 동안 안전하게 타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좀 달려볼게요. 바이크가 달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커다란 엔진, 마력수가 높은 정말 좋은 엔진, 최상의 그립력을 자랑하는 타이어, 멀리 갈 수 있는 연료, 바이크들을 압도하는 오버리터, 큰 배기량, 그런 것들이 아니고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달릴 수 있는 건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리는 것보다 세우는 방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아무리 엔진 좋아도 내가 세우질 못한다면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바이크에 어떤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지, 어떤 사양의 브레이크가 달려 있든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내 브레이크는 320mm 디스크 로터에 4피스톤 브렘보 캘리퍼가 레디얼 마운트로 장착되어 있는, 더블로 장착되어 있는 브렘보 브레이크야. 브레이크가 좋아도 내가 세워야 될 때 세우질 못하면 내가 저 세상을 갈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다녀야 된다.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 많은 데 가서 괜히 우쭐한 마음에 그 오버 액션 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평소 때 같으면은 스무스하게 아무 문제 없이 가서 잘 세우고 하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뭔가 내가 아는 사람이거나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사람들이 많은 군중 앞에서는 괜히 안 하던 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착해서 차를 세우고 나서 스탠드를 세워야 되는데 사이드 스탠드를 미리 제낀다든지, 그리고 괜히 그 앞을 한 바퀴를 돌면서 유턴을 한다든지, 심지어 그 장소가 유턴을 하면 안 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우쭐해서 한 바퀴를 쓱 돌아서 스네칭을 하면서 갑자기 스로틀을 감거나 타이어가 스핀해서 자빠진다든지, 그래가지고 나가 자빠지면은 굉장히 쪽팔리거든요. 굉장히 쪽팔리단 말입니다. 그런 쪽팔림을 감수하고라도 그런 행동을 하고 싶나요? 와, 여기 바이크 많죠? 좋은 바이크가 많아요. 오래된 경력자들은 그런 게 없는데,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부의 라이더들이 쓸데없이, 이거는 쓸데없이, 그 정도가 아니라
쓰잘데기 없이,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정도가 아니고 쓰잘데기 없는 것보다 더 쓰잘데기 없는 게 시잘데기 없는 그런 과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많이 자빠져요. 그 쪽팔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제발 그런 오버액션을 하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바이크가 망가지고 부서지고 하면은 출혈이 많잖아요. 팔 깨지고 무릎 깨지고 복숭아뼈 깨지고, 뭐 심한 경우에 그렇고 차에 스크래치 나고 마음도 다치고, 그런 짓거리를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부러라도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 사람 많고 지인들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행동을 자제하면서 바이크를 세울 수 있는지 그런 걸 연습을 하세요. 바이크는 주행만이 다가 아닙니다. 바이크를 주차하고 내리기까지, 사이드 스탠드를 제끼고 내가 하차할 때까지 바이크 운전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여러 명이 그룹 투어를 하든 반파리를 하든 거기서 과한 행동들을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한국 사람들은 좀 심성이 좀 착하기 때문에 그룹 라이딩을 가게 되면, 투어를 가든가, 상대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평소에 달리는 속도보다 조금 더 달리는 경향이 있어요. 투어를 하기 전에는 내가 솔직히 경력이 얼마 안 돼서 사실 일정 속도 이상 달리게 되면은 내가 좀 저 자신이 자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세요. 그거는 절대 창피한 게 아닙니다. 어디 가도 좀 잘 타는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고, 내가 좀 초보라는 거를, 초보 티를 내기 싫고, 실제로 과한 행동으로 인해서 수십 년 경력자들도 제꿍을 하곤 하거든요. 바이크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실수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조금 일정 속도는 내가 좀 과하다, 조금 무섭다 하는 거를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팀원들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 거기에 맞춰줄 거예요. 보통 투어를 가면은 조금 속도를 과하게 해서 달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내가 이래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뒷꽁무니를 쳐다보고 달리게 되고, 그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코너를 진입을 해서 코너링이 진행되면서 시선은 코너 출구 쪽을 봐야 되는데 앞에 가는 바이크의 꽁무니를 쳐다보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요. 그리고 앞사람이 코너를 과하게 좀 빠른 속도로 통과를 하면 그 꽁무니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도가 과하게 가고 있는 걸 본인이 스스로 느껴요. 그러면 그 순간은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그러니까 즐거워야 될 투어가 즐겁지가 않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무서운 투어링이 되는 거예요. 앞사람이 예를 들어 완만한 코너를 80km로 통과한다고 해서 내가 그 속도로 통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실력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속도를 어중간하게, 나는 50km로 살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65km, 70km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겁이 덜컥 나는 경우가 있어요.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브레이크를 친단 말이죠. 근데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코너에서 시선을, 코너 출구를 향해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문득 공포심이 든 나머지 브레이크를 친단 말이에요. 앞브레이크를 치고 뒷브레이크를 쳐도 위험하고 앞브레이크를 쳐도 위험합니다. 코너 중에는 바이크 타이어의 그립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뒷브레이크 살살 잘못 쳐도 하이사이드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 앞브레이크를 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차가 서게 되죠. 브레이크라는 게 차를 세우는 용도뿐이 아니고 자세를 제어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브레이크를 사용할 앞브레이크를 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코너링 중에 앞브레이크를 치게 되면 바이크가 일어서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대로 우측 벽이나 낭떠러지로 추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코너링 하는 상황이 굉장히 공포로 다가오거든요. 그냥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앞브레이크를 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대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본인의 실력을 본인이 잘 아니까 충분히 대화를 하고 어필을 해서 안전한 주행이 투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5번째, 옆 자동차와 쓸데없는 배틀을 하지 마라. 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 옆에 차와 괜히 이렇게 약간의 신경전, 이 차가 굉장히 나를 의식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한참 때, 30대 때 많이 했는데 정말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했는데 여러분들 보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가 뭐 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뭐라고 하실 분들은 뭐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 득이 없습니다. 옆에 BMW M3가 와서 스네칭을 하고 있고, 나는 그게 또 의식이 되고, 그 차에 있는 젊은 사람은 나를 희끗희끗 보고 악셀링을 하면서 괜히 나에게 자꾸 이게, 그렇게 되면 이 끓는 피가 용수섬 치죠. 근데 그 이겨서 뭐합니까? 그 아무 이득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사고 나서. BMW M3 빠른 거 우리 다 알잖아요. M5 그거 이겨서 뭐하게요? 내가 하야부사를 타든 천알라를 타든 GX14을 타든 그 이겨서 뭐하게요? 물론 그 마음들은 다 이해해요. 정말 안전을 생각해서 그런 행동들은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적어도 바이크를 우리는 오래 타야 하니까요, 안전하게. 이기면 누가 상 주나요? 상금이 걸려있나요? 아무 득이 없어요. 다만 내 마음의 만족? 내가 저 자식을 이겼다 하는 만족.
아, 뿌듯해. 나의 고성능. 거기에 갇혀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 5가지 바이크를 안전하고 오래 타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디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 모두 바이크를 타시든 자동차를 타시든 안전하게 오래 탔으면 좋겠습니다. 이 멋진 바이크를 오랫동안 타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70살, 80살이 돼도 타고 싶어요. 그때는 슈퍼커브를 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력이 없으면 슈퍼커브 같은 걸 타더라도 우리 안전하게 오래 바이크를 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바이크 타부성이었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